질문 더 없나요? 505. 500. 됐죠? 자, 445번서부터 봅시다. 자신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거 오답해 나가도 되고요. 오답이 다 된 사람들은 뒤쪽에 있는 서술형과 1등급을 끝내세요. 그 다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단어는 너희들 시험 기간 때가 서로 다르거든. 그때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각기 개별적으로 나갈 거니까 그거 부분은 나중에. 프린트에 없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때 프린트해서 나가도록 할게. 다음. 야, 맞다. 왜 돌마 대답이 없어? 니네 시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맞아? 수학이 언제인지 모르지. 돌마 시험이 17일에서부터. 재혁아, 너 혹시 아니? 아, 17에서 22? 순애가 25에서 30이라고 그랬나? 29라고 그랬나? 25에서 30? 5, 6, 7, 8, 9. 그리고 너희들에게 일정을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니네들은 개천절 해당 안 되지. 4, 10월 4일, 추석 있잖아, 추석. 10월 4, 5, 6, 7, 8. 어차피 니네 하루 빠지는구나. 4, 5, 6, 7, 8이 학원 추석 기간이라서 한 번 빠지게 될 거예요. 8일이 아마 목요일일걸? 1, 월, 화, 수, 목. 맞을 거야. 9일이 금요일 아니야? 어? 쉬리야. 달력. 달력 열어. 달력. 이 멍청아. 난 쉬리 보고 한 말이야. 잠깐만. 4일 아니구나. 5, 6, 7, 8, 9야. 5, 6, 7, 8, 9. 그래서 9일, 10월 9일 휴방입니다. 그러니까 4일 하루 이제 수업하고 나서 일주일 뒤인 11일 날 수업이 있을 거야. 일주일치 과제를 그때 또 이제 줘야 되겠지. 그때. 근데 니네 순애는 왜 이렇게 시험 일찍 보냐? 돌마가 난리더니 이젠 웬 또 순애가 난리야?
있잖아, 가져가라고. 그냥 갖다 써. 거기다 냅두는 건 다 그런 거야. 에이. 자, 보자. fx가 여기 구간에 따라 쪼개져 있죠? 자, 이 전에는 기울기가 음수인 내려오는 직선입니다. 이 이상에서는 얘예요. 근데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역시나 꼭지점에서 2차 함수로 바뀌면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자면 이렇게 여기가 2, 그럼 2에서 2차 함수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게끔 1대1 대응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고요. 얘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얘도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연속하죠.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요거 잠깐만. 자, 다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야, 둘이 합성했는데 항등이 나왔어. 그럼 무슨 함수란 얘기야? f와 g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이다. 됐습니다. 이제 하세요. 아시면.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거 무조건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그럼 역함수 관계이니까 g라는 함수는 얘랑 역함수 관계이고 또 그럼 요거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니네들 꼭 역함수의 함수값 자 요거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바꿀게요. g를 f 인버스로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니네들이 이런 거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 역함수를 구할래? 아니 구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함수값을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벗겨가는 느낌이야. 는 a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기 f를 합성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얘랑 상쇄되는 느낌이지 항등되니까. 항등이니까 상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또 뭐가 남았어? f 인버스의 5는 f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거 밖에서부터 벗긴다는 그건 맞는데요. 자, f 인버스의 5는 b라고 둡시다. 그럼 뭐예요? fb는 5. 역시나 왼쪽에서 f를 합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왼쪽에서 f 이러면 fb는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얘가 어딜 지나가냐면 2,3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5라는 값은 어디서 갖겠어요? 여기서 갖겠죠? 여기서 5라는 값이 나오겠죠? 누구에서 나와요? 직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항상 의문점 갖는 게 선생님 어디서 5 나? 얘도 5 나올 수 있고 얘도 아니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고 음수니까 3이 최대값이고 그러니까 5는 여기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냐면 x가 1일 때예요. 얘가 1일 때 5가 나오거든요. 즉 f는 1일 때 5가 나와. b가 그래서 1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b가 1이니까 자 얘가 1이야. 얘가 1이라고. a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돼. a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 a-2의 제곱 플러스 3이 1입니다. 마이너스 2 전체 갖다 곱해버리고요. 그래서 a는 0 또는 4인데 4겠죠?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정답은 5번이에요. (48번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정의역과 공역 실수 전체의 집합 그래프로 푸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얘 역함수 존재한대. 그럼 1대1 대응. 1 집어넣었을 때 0이야. 얘도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a는 3분의 1. 왜? 내가 뭐라고 그랬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감소만 하든가, 즉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이며 연속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은 이상은 그래야만 됩니다. 자,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역시나 그럼 똑같죠, 이거 이제. 왜 마찬가지 아니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가기는 해. 1 집어넣으면 0 나와.
1,0이야.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구하는 거죠. F 인버스의 7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럼 F, M은 7. 7 나오는 M 값을 찾으라고요. 7 여기서 나오죠? M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 6이 B다. 이거 F 인버스에 마이너스 6이 B다. 그 양변에 F 합성시켜서 FB는 마이너스 6이다. B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B 있겠죠? 마이너스 6이다. 됐지? 집어넣어서 풀어. 56번이요. 풀 시너지가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오히려 딱 좋다, 니네들에게. 그 전같이 그 난이도였으면 니네들 이거 너무 그럴 텐데. 자, 여기선 gx를 구합시다. 왜 gx를? 아니, fx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gx가 f의 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gx 그냥 구합시다. 선생님이 그리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쨌든 넓이 구하려면 넓이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림 그려야 된다니까요. 항상. 역함수 구합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에서 사실 안 구해도 되긴 되는데. 볼래? 잘 봐. 잘 봐. F를 합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지? 왼쪽 X지. F에 G에 3x-4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나의 역함수 구하는, 야, 내가 문제들에서 역함수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했죠. 유리함수 단원과 무리함수 단원이 아닌 이상에는, 유리함수 단원이 아닌 이상에는 역함수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99%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런 거에서 괄호 안이 이렇게 돼 있으면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치환하자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x는 t 플러스 4 나누기 3이거든? 집어넣어. 이거 니네들 할 줄 알잖아. 여기서부터. f의 gx예요. 합성하세요. gx 집어넣으세요. gt죠. 미안합니다. 문자 종류. t로 바뀌었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gt 플러스 4. 양변 마이너스 2 갖다 곱해버리면 3분의 마이너스 2t. 좀 마이너스 2 곱했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끝. 됐지? 마이너스 8 넘기고 gt 그래프 그려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x절편 y절편 구해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58번이요. 뭐야, 이건 역함수 구하라네? 역함수 구해야 되겠는데? 넓이로 풀 수 있으려나?
됐다. 봐봐. fx 그래프를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x, 0보다 작을 때. 0 이상에선 마이너스 2분의 1x. 됐죠? 자, 이거 제대로 알고 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우리가 y는 fx가 있으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역함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변의 f 인버스를 합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f 인버스를. 여기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f 인버스의 y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뭐 여기서 잘 봐봐.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x가 있었어. 여기가 f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자. 얘의 역함수를 얘를 y는 x에 대하여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를 대칭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버리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역함수예요. 자, 그럼 봐봐. 자, fx는 이만큼의 길이가 fx야. f 인버스 x는 이만큼의 길이가 f 인버스 x라고 하는 길이야. 근데 둘이 곱해서 18이래지. 근데 잠깐만 여기서 봐봐. f 인버스 x는 뭐랑 똑같니? x라고 둬서 니네들이 헷갈리나? f 인버스 a야. fa는 b라고 치자. 아, 잠깐만. 이거 이걸로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 f 인버스 a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못 푸는구나. 넓이로 못 푼다. 이거 넓이로 이거 원래 넓이로 풀려고 되는 문제 유형인데. 자, 이거 넓이로 못 푸네. 자, 보자. 그냥 풀자. 역함수 구해서 풀자. 역함수는요. x가 0보다 크다 해서는 마이너스 x예요. 크거나 같다 해서. x가 0보다 작다 해서는 마이너스 2x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x야. 뭐라고? 얘잖아, 얘. 이 기울기 마이너스 2야. 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했죠?
실근. 그 실근 알파라고 칩시다. 자, 만약에 첫 번째 x 알파가 0보다 큰 경우에는 f 알파 곱하기 f 인버스의 알파가 18이 되는 알파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f 인버스는요, 여기 있죠? 지금 알파가 0 이상일 때야. 마이너스 알파, 그게 18. 알파 제곱이 36, 알파는 6이야. 즉 알파에다가 6 집어넣으면 저거 18 나와. 두 번째, 알파가 0보다 작을 때에는 f 알파 곱하기 f 인버스 알파가 18이 나오는, 자, f 알파 0보다 작죠? 위에 보니까 마이너스 알파. 역함수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2알파. 2알파 제곱이 18이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겠죠? 알파 음수니까. 끝. 이게 푸는 게 더 쉽겠다. 합은 3. 정답 3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프 보고서 역함수 구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간 쪼개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시켜버리면 돼요. 똑같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로 갖는다. 무슨 얘기야? 1대1 대응이다. fx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 인버스 x하고 똑같다. 이거 무슨 뜻일까? 지 자신을 y는 x 대칭시켜도 지가 돼. 지 자신을 y는 x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과 똑같아야 돼. 누굴까? 그렇지. y는 x도 가능합니다. y는 x를 y는 x 대칭시키면 y는 x가 돼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도 됩니다. 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도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 자신 자체가 지가 생긴 구조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구조로 생기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구조로 생기면 수직이면 대칭시켜도 지 자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체가 y는 x에 대해 대칭인 구조로 생기면 대칭시켜도 지가 된다고. 대칭시켜도 지가 되고 대칭시켜도 지가 된다고. 지 안 웃기니?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거 풀 때 그냥 바로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꼴일 거야 하고서는 이거 갖다가 해서 이렇게 해버리거든. 근데 니네들은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합시다. 자, 당연히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라고 했죠? 치환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x제곱은 t-1이에요. 이게 된다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는데? 이거 이상한데? f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데? 아, 1, 2, 3. 뭐? 3. 그리고 치환할 때 얘는 범위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제한되죠. t는 1 이상. 뭐야? 그렇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닌데, 안 돼. 이거 얘가 x에 대하여가 아니고 얘가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냥 내가 원래 풀던 대로 풀어봅시다. 이런 꼴이죠. 안 되는데? 뭔 말이야,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고? 아, 풀려면야 풀긴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이상한데? 실수 전체 짚어서 정의가 돼 있는데? 아, 다항함수란 말이 없죠? 다항함수가 아니겠구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함수가 있나 보지 뭐. 이렇게 하자. 아, 허리야. 기다려봐. 정답 3번이긴 한데. 자, 보세요. 이렇게 풀게요. 자, 양변에다가 왼쪽에서 F 인버스를 합성해 버립시다. 그러면 F 인버스와 F가 합성되면서 상쇄되죠. 그럼 좌변에 남는 거 x제곱 플러스 1 남고요. 우변 F 인버스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자, 내가 왜 이렇게 변형하고 있느냐? 원래 있던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긴 합니다. 얘도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x에다 뭘 집어넣어도 괄호 안이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는 x값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합성해서 바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합성해서 바꾸고 나서 여기 괄호 안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괄호 안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제곱이 2분의 3이거든? 그럼 양변에다가 x제곱에다가 2분의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에다가 2분의 3을 갖다 집어넣으면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는 2분의 5야. 근데 내가 이 값을 왜 구했을까?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 값은 누구랑 또 똑같겠니?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를 a라고 두면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도 a야. 똑같이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한 거예요. 그게 2분의 5죠. 정답은 그래서 2분의 5예요. 3번. 자, 내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실수가 하나 있네요. 실수 전체에 집혀서 정의된 함수 fx가 만약에 다항함수인 경우에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또는 y는 x가
이게 성립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함수의 경우에만 그래요.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라 뭐 어떤 특이한 함수인 거야. 뭐 로그 함수일 수도 있고 지수 함수일 수도 그럴 수는 없지만 뭐 아무튼 초월 함수인 거예요. 무슨 함수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같대요. 뭐 그런 구조의 모습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지 뭐. 구간이 쪼개져서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대충 요런 식으로. 그쵸? 얘도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지 자신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는 얘기야. 68번이요. 자, 역시나 유한집합으로 나왔죠? 1, 2, 3, 4, 2, 4, 6, 8에 대하여 x에서 y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는 1대1 대응이다. f1은 2가 아니다. 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는 2이다. 왜 이래? 이거 FA는 2A죠? 이거 지워지니까 A만 남았으니까. 오케이. 자, 1대1 대응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절대 F1은 2에 연결되면 안 된대요. 그럼 이 중에서 두 개는 FA는 2A를 만족시켜야 되죠. 그 두 놈이 만약에 2와 3이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F1은 2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2와 4였으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아, 2랑 4구나. 이거 정리하면 이거이기는 한데 그 A는 어디에도 있어야 되냐면 F에도 있어야 되고 F 인버스의 정의역에도 A가 있어야 돼. 그럼 F 인버스의 정의역은 누구야? F 입장에선 치역 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A가 있어야 된다고. 두 군데 다. 그럼 누구밖에 없어? 2랑 4. 그러니까 결론.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다 말장난치고 앉으냐, 이 문제들이 죄다. 숨어있는 조건들 이렇게 만들고. 2랑 4가 뭘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걸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4에 연결되고 얘가 8에, 이거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 그 두 개가 이거였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 그럼 2와 3은 이걸 만족을 시키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 2를 집어넣었어. 만족되거든? 3을 집어넣었어. 잘 봐. F 인버스의 3 정의돼 안 돼? 안 되지. F 인버스의 3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킨다고. 숨어있는 조건이 그건 거야. 왼쪽에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A는. 그래서 얘가 올바른 F입니다. 끝. 값은 구해서 곱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스피커로 말해도 된다. 선생님 스피커 켜놨으니까 채팅창을 내가 잘 확인을 못해서. (70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도함수 y는 fx와 gx에 대하여.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나? 자, f 합성 g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순서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준혁아, 너 요즘에 맨날 뒤에 앉아서 내가 자꾸 너에게 집중을 못한다. 너한테 질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순서 바뀌면서 인버스가 마치 분배되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 연산은 그래요. 자, 이거, 정지원, 이거 네 질문이지? 그럴 것 같아서. 네가 아까 이걸 모르더라고. 이런 거 값 어떻게 구해? 미지수로? 는? A.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F에서 찾으라고. F에서 마이너스 1 나오는, 함수값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어딨어? 그렇죠. A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인 거라고 날려버려. 자, 마찬가지의 과정이고요. 저 뒤에 거는요. F 인버스를 분배시키죠. 그럼 G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G죠. 그 다음 F 인버스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G의 F 인버스의 2를 구해야 되는데 F 인버스의 2 마찬가지죠. 뭐라고 둬요? 는 B. 그러면 FB는 2. 그러한 B를 찾으라고. F에서 2가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저기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자,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G의 마이너스 3. G가 마이너스 3에서 0 나와. 정답 0. 3번이 정답입니다. F 인버스의 2가 B야, 지금. FB는 2지. F를 봐. 누구 집어넣으면 2 나와. 누구 집어넣으면 2 나와. 마이너스 3이요. (74번이요) 야, 이거 함수 찾으라는 거잖아. A가 1, 2, 3. B가 4, 5, 6. C가 7, 8, 9. 유한집합이니까 그림 그렸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여길 봐. 이거 뭐야? 역함수, 누구의 역함수야? G 합성 F의 역함수야. 그럼 누구부터 봐야 돼? F. 그 다음 G. 즉, 나는 지금 얘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게 G 합성 F야.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는 게 G 합성 F의 역함수야.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린 이유가 그거야. 다음. 이제 연결 관계가 단서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고요. 이거 나와 있습니다. 만족시키도록 선 연결을 찾아내라. 라는 거죠. 자, 1 넣으면 4 나오고요. G는 6 넣으면 9가 나온대. 그럼 역함수 방향으로 어떻게 돼? 8에서 1까지 가야 되지. 역함수 방향으로. 역함수잖아. 8에서 1까지 가야 돼.
역함수죠. 8에서 1까지 가려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그치? 9가 2로 가거든? 역함수 방향으로 9에서 2까지 연결돼야 돼. 그럼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지. 7은 3까지 가야 돼. 7이 3까지 가야 돼. 7이 3까지 가야 되니까 끝. 연결 다 찾았죠. 그러니까 논리관계예요. 85번. 느그니 85번. fx와 역함수가 gx래. 어쨌든 fx와 gx 두 교점 사이 거리가 3루트 1에. 그럼 무슨 얘기야? 두 교점 사이 거리는 fx랑 그 역함수의 교점이죠. 준혁이 풀었어? 그럼 y는 fx와 gx를 연립해야 되는 거죠. 교점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대신하여 어떻게 해도 될까? 얘가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 이상에서 증가하죠. 정의역이 2 이상이야. 2 이상에서 증가하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경우에는 y는 fx와 y는 x를 연립하여 해도 필요 충분으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풀지 말고 이렇게 풀자라고. 다시 얘기한다.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y는 x하고의 교점과도 같다. 그러니까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대신하여 구하자.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쩔 수 없어. 역함수 구해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너 정신 차리고 집중해. 자, 그래서 a가 양수 a라고 말했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역함수 구해야 돼요. 루트 씌워가지고 무리함수로 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a가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 x-2의 제곱 플러스 2는 x를 풀어야 되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 정의역의 x는 2 이상이기 때문에 얘의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어때야 돼?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런데 힌트가 또 있어. 3루트 2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 두 점이 모두 어디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근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인데 얘가 기울기가 y는 x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거든? y는 x. 따라서 1대 1대 루트 2에 따라서 두근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입니다. 두 근의 차가 3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거리가 3루트 2가 나와. 그거를 찾아냈어야 되는 거죠. 전개해서 이 조건에 따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4a 플러스 2는 0. 됐죠? 바로 합시다. 두근의 차가 3 나와야 돼요. 요거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봅시다.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 이거로 봅시다. 얘는 뭐예요? 루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거든?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벗겨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양변 제곱하시고요.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대입하시면 됩니다. 단! 두 근 모두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 A가. 2개 나오겠죠? 여기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 집어넣어서 풀면은 A값 2개 나오든가 아마 그럴 것 같거든? 근데 A값은 하나야. 따라서 그 조건은 어디서 나와? 두 근 모두 2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는 한판축 해야 되는데 한판축 하지 말고 나도 귀찮아서 아마 이런 거 이렇게 볼 것 같아. 여기서 A값 2개를 구해.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두 근 모두 2보다 크게 나오는 놈으로.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됐죠? 해보시고요. 안 되면 다시 질문하면 돼요. 갖고 나와서. fx는 2x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1 이상에선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1. 인수분해 합시다. 넘겨서 fx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됐죠? 자, 항상 방정식의 근은 그런 거예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얘랑 중괄호랑 곱해서 0된대.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나타낼 때 뭐 1 또는 2, 뭐 알파 또는 베타, 왜 또는이라고 나타내요? 합집합이니까요. 첫 번째, fx가 0 또는, 그래서 케이스 나누지만 이거 합집합해야 됩니다. fx는 f의 인버스 x.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방정식의 근은 그래서 얘 또는 얘야. 얘 근 찾고 얘 근 찾고 그러면 돼. 얘 1,6 지나간다.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2짜리. 1 이상에선 기울기 2분의 1짜리. 1 집어넣으니까 6이야. 난 항상 구간 쪼개주면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거든. 자, fx는 0 방정식을 풉시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x는 마이너스 2. 정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0 되고요. 얘 때문에 여기가 0 돼서 0 됩니다. 다음 이거 풀어야 되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예요? y는 fx와 역함수하고의 교점의 x좌표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이거 대신에 어떻게 풀어도 돼? fx는 x라는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 거죠. 증가니까. 됐죠? 요거 방정식 풉시다. 야, 여기 1,6이잖아. 그럼 y는 x가 교점 2개 나오겠지? 예, 여긴 기울기가 2고 여긴 2분의 1이니까, 그지? 1,6은 얘 y는 x보다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현준이 쟤 또 지금 쟤 비몽 사몽 상황이다, 쟤. 가사 상태야, 쟤 지금. 아, 이거 풀고 이것도 풀어야 돼. 2번 풀어야 돼. 왜? 교점 2개잖아. x는 마이너스 4. 맞죠? 2하고 만나는 거 마이너스 4. 맞죠? 1보다 작은 거. 2 곱하고요. x는 11. 맞죠? 2하고 만나려면 1보다 커야 되거든? 11 맞죠? 자, 따라서 방정식의 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1. 정답은 모든 실근의 합 3번. 5가 정답입니다. 87번. 87번 보자. 자, 정의역. x바 x는 k 이상인 모든 실수이고 공역 1 이상인 함수가 있다.
자, 여기는 2차 함수가 역함수가 gx래.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잘 봐. fx는 딱 봐도 완전 제곱식 해놓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자. x-k의 완전 제곱 플러스 1이야.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k, 1이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 x는 k 이상. 왼쪽 지워버리지. 공역 y는 1 이상. 1 이상. 그쵸?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 증가만 남았습니다. 증가만 남았어요. 얘하고 역함수인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돼? 얘랑 y는 x가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자, k가 커지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으로 가다가 딱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러다가 더 가. 그래서 이때가 최대일 거야. 정답, k는 1. 이해가냐? 왜 k는 1인지? 얘가 y는 x잖아. k가 최대일 때가 여기 요렇게 지나갈 때인 거는 이해가 가? 오케이? 그럼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x 위에 있어야 되지. k, 1. 이 y는 x 위에 있다고. k는 1이잖아, 그러니까. 왜 터프야, 이게? 왜 17번? 뭐야, 이거? 이거 왜 17번이야? 4점짜리인데?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학교 내신에선 두 점에서, 즉 y는 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 그렇지. 접할 때. 그쵸? 접할 때 k값 찾으셔야 돼요. 접하면 그렇지. 판별식은 0. 그거 하시고요. 그럼 그때 k값. 판별식은 0. 그때 k값. k1이라고 해보자. 또 뭐 해야 돼? 지금 이거. 그쵸? k는 1 나오죠?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의 범위는 k1보다는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다죠. 같은 면은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거든. 작거나 같다 1보다. 요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범위가 될 거예요. K1은 판별식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야, 그리고 니네들이 2층에서 조용히 해라. 지금 고3 애들 모의고사 보고 있다. 학원에서. 사설 모의고사 학원에서 돈 내주거든. 고3들.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 모의고사는 지겹도록 보게 돼. 고3 때. 나는 참고로 한 주에 한 4개씩 시켰거든. 수학만. 근데 다른 과목들도 필요하면 내가 막 제공해 줬거든. 아무튼. 근데 그거 말고도 어쨌든 그거 있잖아. 막 진짜 니네 학교에서 시험 봤을 때 모의고사 봤을 때 나오는 그 성적표 같이 그렇게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들 그거 지금 2층에서 시행하고 있거든. 학원에서 돈 내줘요. 그거 니네들에겐 돈 더 받지 않아. 무료로. 학원에서 돈을 따로 내. 그렇게 해서 지금 2층에서 보고 있으니까 혹시나 조용히 다니라고. 혹시나 2층 근처도 가지 말고 갈 일도 없지만 89번이요. 아니 이 그래프를 못 그린 애들이
야, 솔직히 이거 그래프 89번. 그래프 못 그린 사람, fx.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고3 수능 볼 때까지 가져가세요. 너희들의 생각 구조는 이렇게 되어야 돼. 절대값이 보이거나 가우스가 보이면 무조건 포커스가 뭐가 돼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절대값, 그게 정석인 거야. 야, 뾰족하다. 이거는 내가 니네들한테 뭘 하면서 설명했어. 야매 때 이러면서 설명했잖아. 야매라고. 약간 이것도 일본어 같다. 일본어지. 야매라고. 야, 그건 그냥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정리해 준 거라고. 중요한 건 케이스 분류가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 분류에서 해보니까 뾰족하게 나왔을 뿐인 거야. 그럼 케이스 분류로 얘도 해줘야 돼요. 그럼 케이스 분류는 뭐로 해요? 절대값 안쪽이 부호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숫자를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x는 2가 기준이 돼서 분류를 해야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쪽이 음수가 됩니다. 절대값 안쪽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생략시켜주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서 상쇄가 돼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3x가 될 거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절대값 안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만 그냥 생략시켜 주니까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배웠잖아, 지금까지. 2. 그 전에 2 집어넣으니까 3이지. 2,3에서 기울기 2분의 3. 2,3 넘어가면 기울기 2분의 1.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 뾰족하냐? 꺾였지. 꺾인다고. 자, 그러면 얘랑 역함수는 y는 x가 여기가 2,3이니까 y는 x 대충 이렇게 생겨. 아니면 니네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 축까지 그려서. 처음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욕하는 줄 알았잖아. 신발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혹시나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석으로 풀어줄게요. 신발끈 안 쓸게요. 신발끈은 서술형에서 하면 안 돼. 교과 과정 아니야. 자,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구하는 거라니까? 이 두 점이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 준혁아? 생각해. 이 점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되지, 지금. 넓이 구하려면. 이 점은 어떤 점이야? 어떤 점이야? 크게 말해. 이게 왜 원점이야, 이씨. 원점이네? 자, y. 요거 누구야? 2분의 3x. 묻지 마! 이거 누구야? y는 x. 교점이니까 0,0이네요. 0,0. 맞네요. 진혁아 미안해. 자, 이 점 어떻게 구해? 누구야? 2분의 1x 플러스 2랑. 누구? y는 x. 교점. 연립해서 그냥 구하라고 다. 2 곱해서 4,4네요. 왜 4,4예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x, y 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이거 x는 4 나오니까 y도 4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3 찾았죠? 넓이 찾아야죠. 자, 그럼 넓이 찾을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정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1 d1, d2. d1, 점과 점 사이의 거리, 4루트 2. d2, 높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 y는 x 직선이죠. 따라서 x-y는 0으로부터 2,3까지의 거리. 아래는 루트요,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대입한 값. 따라서 정답은 삼각형의 넓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D2, D1 끝이니? 아니죠. 2배. 왜 2배 해줘요? 예. 2개니까. 2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중요한 문제였어. 91번이요. 아. 합시다. 이건 뭐 그냥 꼬기만 꽈네요. 지금입니다. 자, K는 음수래. fx의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 1,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그럼 얘는 음수 쪽에 있을 거야. 자, 정역 X는 1 이상 그러니까 1 이상 그러면 얘는 지금 음수니까 축 아래에서 그려지고 있을 거야. 다음 Y는 X가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가 0,0 Y 원점이야. 뭐 이렇게 Y축 이렇게 대충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사실 역함수가 무리함수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는 점 P점이고요.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죠. P, O, H. 뭐야 이거? 야 이씨 장난해? P점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넓이가 8이래. 야, 얘 넓이 8이래. P점 찾아버려. 4,4죠? 4, 4, 16 나누기 2, 8 됐지? 4,4 끝. 4,4 대입해. 그럼 K 나오니까. 얘가 4,4 지나가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넓이 나오면 그림 그리라니까. 나 왜 그림 그렸니? 넓이니까. 뭐야? 야, 99번 뭐야? 이거 터프니까 질문했지 그냥. 자, 99번 질문인 사람. 99번 이거 질문인 사람. 빨리 얘기를 해. F 인버스에 오니까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뭐 찾아야 돼요? F 인버스에 5죠. 아, 아까 설명하기 전에 몰랐으면 이제는 알겠죠. 뭐. F 인버스의 5 값을 찾아야 되죠. F 여기 있잖아. 이거잖아. 얘 5,5를 찾아야지. 이게 5,5죠. 여기가 5죠. 이거 3이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너 몰랐잖아. 아, 여기까지 가지 안 했어? 얼마나 안 한 거냐? 금요일로 왜 시간이 없어? 영어! 기타 과목. 수학이 주요 과목이지.
그럼 이것도 너 질문이지. 똑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y좌표를 먼저 완성시켜놔야 돼요. y는 x를 준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f 인버스의 b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f 인버스의 b는 뭐냐면 f에서 f 인버스의 b를 찾으려면 y 찾아놓고 f에서 누구 집어넣으면 b 나와? 이게 f구나. 이게 f구나. c 집어넣으면 b 나와. 그러니까 얘는 c죠. f 인버스의 b는 c야. 그래서 그러니까 y좌표에서 찾아놓고 찾으시면 돼요. 야, 이거 대칭이동 그거잖아. 야, 얘가 되고 싶어. 그럼 중간 과정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 잘 봐. 얘를 x축 대칭시키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죠? 그러면 됐니? 얘가 바로 y는 fx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 자 해보자. 얘를 x축 대칭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근데 걔를 x에만 절대값 씌우래. 그럼 x에만 절대값 씌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를 됐지? 그래서 빠빠빠빠빠 정답은 맥도날드가 되겠습니다. 505번이요. 자, 보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어쨌든 항상 실근의 개수 나오면 뭐 찾으란 얘기야?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래프로 풀 때는 교점의 개수로 푸는 거고. 실근의 개수는 방정식에서는 뭐 판별식은 뭐든 뭐 그런 거고. 이거 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합성해서 그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합성식을 그냥 찾아버릴래 나는. 그림 그리는 거 보여줄게. 어떻게 그리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배웠던 뾰 쪽 그걸 이용해서 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나 보여줄 테니까 넌 나만 바라봐. 내가 바람펴도 넌 나만 바라봐. 자, 이거 보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y는 x를 그리고 3칸 내리고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고 다시 또 3칸 내리고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거야. 참 쉽죠? 자, 해보자. 그 과정대로 한번 해보자. 그림 그리는 방법이야. 케이스 나눠서 하면 이거 미쳐. 자, y는 x를 그리고 아래로 3칸을 내리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절대값 씌웠네요. 접어 올리겠죠. 됐죠? 그래서 니네들 이것까지는 알고 있잖아. 아, 이거 알고 있잖아, 이거. 얘가 y는 절대값 x-3이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3칸 내려. 그럼 요거 알잖아. 끌고 내려와. 3칸 내려왔어. 3칸 내려오면 이렇게 생겨. 얘가 누구야? y는 절대값 x-3-3이야. 근데 그거 전체 절대값을 씌울 거라니까? 이거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되는 거잖아. 안 어려워,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또. 그렇지,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3이니까 3, 3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가 이렇게 만나던 점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야. 알겠지? W 모양이야. 끝났어. 걔랑 누구? 얘. 2분의 1 절대값 x다. 자, 2분의 1 절대값이야. 아이, 그냥 절대값 x를 2분의 1 저거. 야, 얘나 똑같은 거야. 그치? 기울기 2분의 1짜리. 2분의 1짜리. 끝. 교점 2개. 아니죠? 여기 기울기 1이죠. 얘는 계속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너희들은 여자친구와 만나지 못하리. 그래서 3개입니다, 교점이. 힘들다. 8번. 아이씨. 확 그냥. 심플한 유형 내가 정리 싹 다 해줬잖아. 심플한 유형이잖아. 몇 번 꺾여? 3번 꺾여요. 마이너스 3, 2, 5에서 꺾이는 거야. 마이너스 3, 2. 이 거리가 5거든? 5는 여기서 3만큼 가니까 대충 좀 더 가까워. 근데 만약에 이게 간격이 만약에 똑같잖아. 그 겁나 이쁘게 생기게 돼. 이런 식으로 딱, 딱, 딱 이렇게 생기거든? 그때도 내가 드래곤볼 그림 그려주지 않았었냐? 안 해줬었니? 어렸을 때 드래곤볼 좀 그렸는데. 자, 그래서 꺾인다고. 거기서 꺾인다고. 근데 여긴 좀 더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은 이렇게 대칭되게 생겼거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칭되게 생겼어.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멀리 가는 거야. 아이씨, 너무 내가. 그래서 좀 더 멀리 간다 뿐이야. 좀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기울기 요렇게. 이렇게 생겨요. 자, 어쨌든 최소값. x는 a에서 최소값 가는데, 준혁아, a 얼마? 또 안 듣고 있었지. a 얼마? 준혁아, 여기 봐.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 데잖아. x는 a에서 최소값, 2에서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a는 2라고요. 그럼 최소값 b는 어떻게 찾아요? 2 집어 넣으면 되는 거잖아. 8. 그래서 10이야. 너 이거 왜 10이라고 대답했어? 이거 알고선 10이라고 그런 거야? 그럼 왜 10이라고 그랬어? 내가 풀어준 거 대답한 거. 그럼 풀어줬는데 질문한 시끼는 누구냐? 재혁이었구나. 야, 씨. 질문자 재혁이었어, 너. 이거 심플한 유형. 다시 한 번. 몇 번 꺾여? 11번. 지금 봤잖아. 얘 겁나 꺾일 거야. 겁나 꺾일 거야. 근데 어쨌든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어? 1부터 11까지 중에서 중앙에 있는 6에서 최소값까지 거야. 그건 이해가 갔죠? 쭉 내려갔다가 6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꺾이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는 6이고 그럼 B는 어떻게 찾아? 6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는 거죠. 6을 대입하세요. (1536번에서)
여기서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 디귿.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저걸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F랑 F랑 합성했더니 X가 됐죠. 그럼 얘랑 무슨 뜻일까? F는 F 인버스란 뜻이야. 지가 지의 역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합성했더니 항등이 되고 있는 거라고. 얘는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됐죠? 유한계요. 자, 만약에 여기서 잠깐만 보자. X에서 X의 원소가 X가 원소가 이렇게 3개밖에 없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F는 F 인버스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거야. 자, 다시.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한 예로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F1은 F 인버스의 1이랑 똑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3을 선택했어? 그럼 F1은 F 인버스의 1과 똑같아야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 어쨌든 이걸 만족시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도 되고 이렇게 연결된 것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것도 돼. 얘도 돼. 얘도 돼. 자,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함수, 유한계가 원소인 저러한 함수에서 F는 F 인버스가 성립하려면 이거 다항함수에서는 이게 성립하려면 뭐라고 그랬어? 다항함수에서는 1차 함수이면서 y는 x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저러한 집합에서는 이것이 성립하려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대칭관계야.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대칭인 모습인 함수이어야 돼. 즉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되는 거야. 가지수를 셀 때 그림을 그려서 찾으면 돼요. 자, 문제 봅시다. F3과 F 인버스의 3은 당연한 거죠? F1이 3이면 F 인버스의 1도 3이죠? 그럼 이거죠? F2는 4, 뭐야? 아, 원소가 다르구나. 자, 그러면 1, 2, 3, 4, 1, 2, 3, 4, F야. F1이 3이면 역함수도 1 넣으면 3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방법은 이거던가 또는 이렇게 연결되던가 이어야 되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아직 가밖에 안 봐서 나를 보자. 집합의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해 fx는 2x가 나와야 돼. 그럼 그걸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대칭 되죠? 됐죠? 그러니까 F2는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푸니까 쉬운 거야. 이렇게 풀면. 자, 가능한 F의 개수는 4개이다. 자, 지금 기억, 니은과는 다르게 이거 보지 마. 생각하지 마. 어차피. 자,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4개인가 한번 보자. 4가지가 나올 수 있나? 봅시다. 자, 어떤 이잖아요, 이거. 요 조건이 중요하죠. 어떤 원소 X에 대해 fx는 2x이다. 그러한 x가 첫 번째 1인 경우 있고요. 또 두 번째 2인 경우 있고요. 세 번째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3일 수는 없습니다. 4일 수도 없어요. 치역이 그러하니까.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나를 만족시키는 x가 1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됐죠? 몇 가지? 이것만 연결해주면 되잖아. 2가지. x는 2가 만족을 시켜. 그럼 2면 4.
4는 2가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1이랑 3이 이쪽에다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 자, 이거는 참고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1과 2 둘 다 그러면 1은 2에 연결되고 2는 4에 연결되면 만족을 못 시키잖아. 역방향에서. 연결이 만족이 안 돼요. 왜? 2가 4면 4는 2가, 2가 4면 2는 4고. 그럼 문제가 되잖아. 1이 2한테 쐈는데 4도 2한테 쏴야 돼? 그거 말이 안 된다고.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나와요. 따라서 정답? 맞습니다. 디귿 맞아요. 그래서. 됐니? 이렇게 풀면 쉬운 거야. 자, 월간 수익. 데이 1, 데이 2, 데이 3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질문. 어떤 거 질문이니? 뭐? 교재에 정답이 있었어. 맞지? 월간 수익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질문. 월간 수익 질문. 1번. 범리. 자, 보자. 월간 수익 1번. 아, 내가 그 QR코드 올려준다는 게 안 올려줬구나.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A, A. 얘 중심이 A, A예요. 그럼 Y는 X 위에 중심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심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A죠. 야, 진짜 이거 모르면 진짜 자, Y는 EX하고의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고요. Y는 KX하고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반지름은 루트 10이에요. 그럼 중심에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루트 10이어야 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A를 찾을 수가, K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Y는 EX까지의 거리가 루트 5래요. 루트 5가 된대. EX-Y는 0으로부터 A, A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A가 되고요. A 양수랬어요, 문제에서. 절대값 그냥 생략시켜 주시면 되겠죠. 얘가 루트 5래요. 그래서 A는 5라고 보여져요. 5,5죠. KX-Y는 0으로부터 5,5까지의 거리가 루트 10 나와야 돼요. 루트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대입한 값, 얘가 루트 10, 루트 곱하고 양변 제곱해서 K 찾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한 K 값이 두 개가 나오요. 2랑 2분의 1 나오니? 3이랑 3분의 1 나와. 방정식 풀면. 정답은 3분의 1이겠죠. 3번으로 넘어갑시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습니다. 자, 원방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방 나오면 중요한 건 두 가지. 뭐랑 뭐? 그렇지. 중심이랑 반지름. 그거에 포커스를 잡고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하고 반지름 빠르게 찾아야 되겠죠. 중심 0,2가 되고요. 반지름 2가 되고요. 자, 두 점 A, B와 원 C 위의 점 P에 대하여 P, A, B의 넓이
0,2가 있어요. 원이 있어요. 여기 원점이겠죠? 솔직히 나도 풀 때 이거 그림 안 그려. 그림 뭘 그려 이걸. 안 그려도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2. 여기 2겠죠? 반지름이 2니까. 마이너스 2. 여기 어딘가. A점. 5,1. 5,1은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B점. P, A, 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찾자. A, B. P는 얘 위를 움직여.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려면 삼각형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를 밑변으로 생각하시고요. P점이 움직임에 따라 높이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 얘랑 평행한 접점이면 높이가 최소가 돼서 넓이는 최소. 어딨어? 여기. 다시. 얘랑 기울기가 동일한 접선의 접점이 P점이 될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됐죠? 근데 구하라는 건 넓이는 아니에요. 넓이도 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서술형에 나오기도 좋아요. 왜? P점을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그런 거. 자, P점은 뭐예요? 접점이죠. 그럼 저기 있는 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 그럼 저 접점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접점이니까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해도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 점 이렇게 찾자. 얘 기울기 뭐가 돼요? 기울기가 1이에요. 얘 기울기 이렇게 찾아도 되고 요 직선 찾아도 돼요. 요 직선 어차피 수직 기울기 마이너스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찾자. 얘 y는 x 플러스 m 기울기 1짜리 접선. 자, 얘랑 원방 접한다. 대입해서 판별식은 0. 끝이죠, 그러면. 판별식은 0 하시면 n값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n값 나오면 뭐가 나와요? 원방 나오는 거죠? 아, 직선 나오는 거죠? n값 찾았으면 끝나? 아니, 집어넣어서 다시 x 찾아야지. 왜? 접점에 x좌표 찾으려니까. x 찾으려면 이 방정식에서 찾아야지요. 그러니까 m 구해서 판별식으로 m 구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방정식 푸시면 P점의 x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과제 데이 10까지 그리고 공부해와 목요일날 질문 받고 토요일날 테스트 볼 거야. 다시 얘기한다. 월간 수익 데이 10까지 목요일날 질문 받을 거고 토요일날 테스트 볼 거야. 니네 학교 프린터들 이거 월간 수익에서 문제 많이 있잖아. 다음 수학통 알죠? 우리 수학통 다 하지는 않습니다. 유형학습과 모의고사만 할 건데 니네 이거 또 다 까먹었지 벌써 또 뒤에 하니까 또 동영방식 또 다 까먹었지. 아, 보는 거야. 지금 뭐 긴장하지 마. 긴장하니 애들이. 응? 뭐야? 유형 심화학습 안 할 거예요.
여기가 모의고사구나. 그치? 이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유형 심한가? 자, 외부는 건너뛰고 풀지 마. 어차피. 아마 걸러져 있을 거야. 나중에 여기를 할 거니까 유형학습 해야 되겠다. 그리고 프린트 나온 바로바로 갖고 오고 스네고는 빨리 만들어서 줄게. 스네고가 시험을 빠르잖아. 응. 월간수는 뭐 과제 그렇게 많으니까. 목요일까지잖아. 다음 주. 많이 내도 되잖아. 아, 목요일날 대신에 조금 내잖아. 조금 낼게 더. 110일까지 110문제면 할 수 있지요. 아, 목요일까지랑 야, 하루에 20문제씩은 풀어라. 고등학생이잖아. 하루에 20문제씩만 풀어도 되잖아. 하루에 20문제도 공부 안 할래? 111번. 그리고 월간 수위 데이 10까지. 야, 야, 저쪽 반들이 200문제씩 나가. 야, 특목반? 쟤네 더 나가. 물론 우리는 그 특목반이 아니니까. 걔들 정규권 아닙니다. 야, 그럼 정규권 아이들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럼 니네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00문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등급 안 할 거야? 그러니까 2등급에 머물 거야, 그냥? 아씨. 111번까지. 가방 싸.